나 틀었어 동영상. 자, 모르는 건 없죠? 자, 그만하시고. 모르는 거 없죠? 네. 없으면 123쪽을 펴보세요. 123쪽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뭐를 공부했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냐라고 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역으로 반대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의 빗변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라고 말했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치? 그럼 역으로 이 변들이 서로 이 부분을 성립하면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응?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123쪽을 볼까요? 123쪽. 삼각형의 세 변이 2, 3, 4일 경우 그럼 가장 긴 변이 당연히 빗변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어디가 2, 3인 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긴 변이 빗변이 되겠죠? 그럼 가장 긴 변 빗변 4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냐는 거죠.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고요. 그러면 거기 1번에 4번 보면 5, 12, 1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변이 5, 12, 13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가장 긴 변이 빗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냐는 거죠.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럼 124쪽을 펴봐.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중에서 한 변의 길이를 모를 경우에 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그럼 얘가 5고요. 여기가 3이면 나머지 x를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5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잖아요. 그럼 x제곱은 얼마가 돼? 16이 되겠죠. 그죠? 그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뭐가 있어요? 4하고 마이너스 4가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x는 뭐예요? 길이죠. 길이는 뭐예요? 0보다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빼고 4가 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는 지금 x값을 묻는 거예요? x제곱값을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16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혼자 또 4 써놓고 있으면 안 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5번을 보세요. 5번. 동그라미 5번을 보면요. 거기가 직각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 맨 꼭대기에 각시가 90도라고 써 있으니까 90도의 대변인 8이 빗변이 되는 거예요. 8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대요. 그럼 64는 x제곱 더하기 x제곱이에요. 동류항이죠. x제곱 더하기 x제곱 하면 뭐예요? 2x제곱이죠. 그죠? 그럼 x제곱은 얼마가 돼? 2등분 하면 되니까 32가 됩니다. 32는 제곱수가 아니어서 x를 못 구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모르는 변의 길이를 하나를 더 구할 수 있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말고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게 됐어요? 작아야 되죠.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유는 변이 예를 들어 3cm짜리가 있고 2cm짜리가 있는데 다른 하나가 5cm. 그럼 5cm로 이렇게밖에 못 만들잖아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cm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3cm짜리하고 2cm짜리가 있어. 그럼 얘네들이 합쳐봤자 5니까 각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알고 있고 예를 들어 4번에 1번을 보세요. 4번에 1번이면 6하고 x하고 8인데 가장 긴 변이 이번에는 뭐래요? x가 2하고 8 사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긴 변은 8이 돼요. 그럼 8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이죠. 64에서 36 빼니까 x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28이 되겠죠? 역시 제곱수가 아니니까 x값은 현재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문제의 조건을 이용하는 부분이 없지만 뒤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즉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아이고 왜 쓰고 있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럼 뭐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해서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예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응? 거기 125쪽에 1번을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는 90도보다 뭐예요? 자, 거기 하는 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1번 직각삼각형 여기가 A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요. 90도보다 커요, 작아요? 근데 그 얘기잖아요. 각 A가 90도보다 작아요. 됐죠? 그러면 가장 긴 변이 이번에는 각 A의 대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요. 그럼 A 제곱이 당연히 나머지 얘가 B고요. 얘가 C예요. B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림을 봐도. 그럼 다시 두 번째 각 B가 90도보다 작죠. 그럼 각 B의 대변이 B제곱은 나머지 A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면 당연히 작겠죠. 보고 있는 거 맞아요? 각 C가 90도예요. 그럼 가장 긴 변 C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뒤에도 하겠지만 예각일 경우에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고요. 예각일 경우에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다 작아요. 예각 삼각형일 경우에요. 응? 지금 선생님 A하고 B가 가장 긴 변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가장 긴 변일 경우에 지금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예각삼각형 ABC에서 자 동그라미 괄호 2번 보세요. 자 예각삼각형 ABC가 있어요. A, B, C 각 A와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해요.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할게요. 그럼 각 A가 뭐라고? 90도보다 작죠? 응? 그럼 90도보다 작았을 때 이 대변은 뭐라고요?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 그럼 각 B도 똑같은 거예요. 각 B가 90도보다 작죠? 그럼 뭐라고?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작다고요. 그거의 대변. 그 지금 괄호 2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서 쓰기 싫어가지고요. 각 C는 90도보다 역시 작죠? 그럼 각 C의 대변 C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각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각마다 각에 대한 대변마다 다 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으면 예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둔각삼각형 ABC라면 뭐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혹시 이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생각한 친구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은 게 예각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둔각은 반대겠죠? 응? A, B, C A, B, C 이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 각의 2는 90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대변 A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죠. 그 다음에 각 B도 90도보다 작아요. 그러면 각 B의 대응 변 B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요. 근데 각 C가 지금 보세요. 각 C가 90도보다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C제곱은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뭐가 된다? 둔각 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삼각형인지를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뒤에를 해볼게요. 뒤에. 자, 3번에 보세요. 3번. 3번에 1번 보세요. 세 변이 2, 3, 4가 있어요. 그럼 가장 긴 변이 4죠. 얘를 제곱했어. 나머지 두 변을 제곱했어. 그것보다 얘가 크죠? 그럼 무슨 삼각형이 된다고요? 둔각 삼각형이 된다고요. 찾을 수 있겠죠? 너희는 둔각 세모하지 마세요. 이름 쓰세요. 둔각 삼각형이라고. 자, 그럼 4번을 보세요. 9, 12, x인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 되도록 x의 값을 구하래요. 가장 긴 변은 x네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삼각형이 되어야 돼.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어. 그럼 x는 21보다 작아.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지? 그럼 예각 삼각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선생님 그 밑에는 지금 뭐예요? x는 12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x는 12보다 크고 21보다 작다. 문제 조건에 x가 12보다 크다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예각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 x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81 더하기 144니까 x제곱은 225보다 작아요. 225는 뭐의 제곱수인지 혹시 아니? 네, 15. 그럼 x는 15보다는 작아야겠죠? 근데 x는 길이니까 음수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15보다 작아요. 그럼 얘도 공통 범위여야 돼요. 뭐 바로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죠. 0하고 15 하얀색 12하고 21 하얀색 공통 범위 여기에요. 그럼 뭐야? 정답 x는 12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5번부터 5번, 6번을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6번에 3번을 보세요. 6번에 3번. 너희들이 보기에 뭐가 가장 긴 변이에요? 딱 봐도 10이죠? 10하고 4하고 7이니까 당연히 10이겠지 뭐. 그럼 그 10의 가장 긴 변의 대각이 뭐예요? 각시죠. 각시는 뭐야? 둔각이잖아요. 둔각삼각형이에요. 둔각삼각형. 그럼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는 커야 돼요. 헷갈리면 뭐 앞에를 보고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다? 각시는 90도보다 크다. 이게 보다 크니까 계산해보면 100이 16 더하기 49보다는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다? 둔각이다. 그래서 뭐다? 둔각 삼각형이다. 아이 딱 봐도 둔각인데.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 증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림이 없었어야 더 정확한 건데 그림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둔각이라고 하게 되겠네요. 해서 127쪽까지 지금 10 몇 분 남았거든요. 지금 빨리 풀어보고